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2023년도 지방직 공개채용시험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에듀윌 공무원학원에서 영어를 강의하고 있는 헤더진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그동안 시험 치르느라 너무나 수고하셨다, 고생하셨다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쯤이면은 어느 정도 점수 다 결과가 좀 나왔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감정이 많이 섞여 있을 텐데 어쨌든 그런 감정들은 다 뒤로 해주시고 이 해설 강의를 같이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에서 잘했는지 또는 실수가 있었다면은 어떤 부분에서 실수가 있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합격의 기쁨이 꼭 있기를 바라면서 본격적으로 한번 2023년도 지방직 영어 비책형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이제 문항 분석을 좀 해볼게요. 자, 올해는 좀 특이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간혹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올해는 독해 문항이 10문항에서 기존 10문항에서 9문항으로 좀 줄었고요. 일부 다른 영역에서의 문항 개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좀 쉬운 부분에 있어서는 문항 수가 늘었고, 좀 수험생들에게는 심적 부담으로 다가오는 부분에서는 문항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난도는 역시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먼저 어휘 표현부터 보도록 해볼게요. 동의어 포함해서 빈칸 어휘 추론까지 해서 5문항 많이 출제가 됐고요. 생활 영어 굉장히 난도도 쉽게 나왔는데 또 3문항까지 나와서 수험생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아주 효자와 같은 영역이었네요. 자,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가 보통 4문항 많이 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3문항 출제가 이루어졌고요. 각각의 그렇게 영역별로 나왔습니다. 밑줄 부분에 대한 어법성 판단, 영장문에 대한 어법성 판단, 우리말에 대한 영장문 한 문항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독해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 9문항이 출제가 이루어졌어요. 전체적으로 대입학, 세부 내용, 일관성, 우리가 빈칸 추론까지 골고루 영역별로 출제가 이루어진 가운데 대입학 문제 상대적으로 수험생들에게 효자와 같은 그런 영역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3문항 골고루 주제, 제목, 요지가 다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세부 내용 같은 경우는 불일치 문제로 한 문항 출제가 이루어졌고요. 자, 일관성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체감 난도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어쨌든 나왔던 대로 그렇게 3문항의 출제가 이루어졌고 빈칸 어휘 하나, 빈칸 어구 추론 하나에서 여기서 2문항이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럼 출제 경향을 한번 또 세밀하게 한번 분석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난도 너무 궁금하실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 해설 강의를 준비하면서 중간에 좀 짬이 많이 났어요. 일찍부터 와갖고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실시간으로 제자분들이 시험 결과들을 DM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고 또 질문해 주셨었는데 시험을 너무 잘 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난도는 좀 평이했다. 굳이 비교 대상을 말씀 좀 드리자면요. 작년도 2022년도 지방직하고는요.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낮은 부분들도 좀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따끈따끈하게 올해 치러졌던 국가직하고 비교해 봤었을 때도 전체적으로 좀 평이한 난도로 출제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쇼츠 영상을 촬영하면서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딱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생활영어라든가 어휘 문항 비중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난도를 좀 높게 생각하시는 문법이나 독해 부분에서는 문항수가 또 줄은 점도 여러분들 전체적인 난도 하락에 영향을 미친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그 영역별로 출제 경향을 조금 더 분석을 해볼게요. 자, 먼저 어휘입니다. 자, 어휘는요, 동의어 비중 여전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요 몇 년 사이에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빈칸에 대한 어휘라던가 뭐 동사구 어휘 추론보다는 동의어 비중이 많이 높았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난도는 많이 낮아졌어요. 보시는 것처럼 기출문제가 재탕이 돼서 나오는 그런 단어들 선택지 포함해서 상당히 많았습니다. 좀 눈에 띄는 어려운 어휘는 없었죠.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 보시면 빈칸 어휘 같은 경우는 transparency, 뒤에 해설 강의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신 분들은 맞추셨을 것이고 또 놓치신 분들은 좀 틀릴 수 있는 그런 문항이었어요. 자, 문법 넘어가 보도록 해보죠.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 역시 반영이 돼서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제 빈도 높다라고 하면요. 연결어, 접속사라던가 관계사 어떤 구조를 많이 물어보고요. 문장 구조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4형식, 5형식 문항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수동태 문장들 이런 부분들을 꼽을 수가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수동태 문장 이런 것들에 대한 OX 판단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준동사 이번에는 출제 교수가 작정을 하고요. 분사에서 대거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분사라고 하면은 현재 분사, 과거 분사의 올바른 쓰임이었는데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에게 또 세심하게 물어보는 문제들이 각 문항별로 다 출제가 이루어졌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지역적인 부분에 대한 출제 아무래도 많지는 않았지만 좀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서술적 형용사 alive에 대한 쓰임이었습니다. 저랑 커리큘럼을 쭉 계속 타신 분들, 그 다음에 막판까지 저랑 문제풀이를 하신 분들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를 했는지 아마 기억하실 건데요. 대표적인 우리가 서술적 형용사 A 시리즈의 alive가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뭐가 맞고 뭐가 틀린 경우는 그건 뒤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독해 보겠습니다. 독해는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10문항 출제되잖아요. 9문항 출제됐습니다. 이게 처음은 아니에요. 간혹 이제 국가직 같은 경우도 9문항이 출제가 된 적이 있었었는데 어쨌든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는 요소였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독해가 어려울 때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뭔가 정답에 대한 근거가 좀 이렇게 불분명하게 제시가 됐거나 이렇게 저렇게 좀 퍼져 있을 때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정답의 근거가 너무나 명확하게 제시가 됐다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좀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 강의 아주 충실하게 진행할 테니까 잘 그 부분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시대를 반영한 지문, 아무래도 이제 출제 트렌드의 어떤 그런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많이 화두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정보 같은 거, information. 그 다음에 AI, 인공지능이라던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스마트폰을 비롯한 매체 관련된 그런 지문들이 좀 등장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독해 전체적으로 지문의 난도가 너무나 낮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background knowledge가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풀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문제들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갈무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출제 경향 같이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자 문제 바로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선택하고 집중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쉬운 거는 빠르게 넘어가고요.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잘 보도록 해봅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1, 2, 3, 4번 선택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무난한 심지어는 최근에 출제가 됐었던 required following 뭐 이런 애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subsequent 하게 되면요. 그 이후에 연달아 이어지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하고 동의어는 우리가 몇 번으로? 네, 여러분들 정답은 2번 following으로 체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required 하면은 이건 우리가 필수적인, 요구하는 이런 의미가 있었죠. 자, advanced, 발전한, supplementary 이건 우리가 보충하는 이런 의미가 있죠. 추가의.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courtesy 나왔는데 courtesy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세요. 예의 범절이란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 바로 우리가 politeness, 예의란 뜻으로 정답해 주시면 되겠고요. charity 하면은 자선, 자비. 그 다음에 이번에 humility 하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겸손이란 뜻과 더불어서 약간 너무 겸손이 오버 삼바했어. 그렇게 되면 약간 굴욕이라던가 자기 비하의 의미로도 쓰기도 합니다. 맥락을 보시면서 선택하시면 되는 표현이고요. 자, boldness 하면요. 이거는 그 courage. 어떤 그 대범함, 용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것 하나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던 단어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정답 4번 쉽게 맞추셨을 겁니다.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수동태 구조에서 PP로 우리가 처리가 됐는데 자, 여러분들 bring up 하게 되면요.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했죠. 이건 기르다, 양육하다, 육성하다 등등의 의미였는데 바로 정답 1번이었어요. 그래서 raise를 비롯해서 뭐 foster, 뭐 cultivate, 그쵸? rear, nurture 너무 많아. 그래서 요 정도만 하고요. 여러분 정답은 쉽게
이 와중에 또 쉬운 동의어로 raised가 등장을 했습니다. advise 어렵지 않죠. control 어렵지 않았고요. 저는 observe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observe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미가 좀 다양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는 관찰하다. 두 번째로는 지키다, 준수하다. 그쵸? 법 같은 거, 법률 같은 거. 세 번째는요, 말하다. 예, 관찰한 내용을 말하다라는 뜻으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건 독해할 때 굉장히 좀 잘 나오니까 활용해라. 이렇게 자주 말씀드렸던 표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3번 봤고요.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동태 구조에서 PP 형태로 등장을 했어요. 자, 우리가 원래 do away with라는 표현이었는데 do away with 하게 되면요. 내용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유추가 되겠지만 지금은 뭐 바로바로 한번 가보도록 해볼게요. 이건 폐지하다, 없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폐지하다 시리즈 굉장히 많이 공부하셨었는데요. abolish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consent 하면요. 이거는 승낙하다, 네, 인정하다 이런 의미가 있었고요. criticize 비난하다, justify 정당화하다 해서 여러분들 이번에 좀 특성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5번이었죠. 네, 5번을 제외하고는 너무 선택지까지 평이한 그런 수준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자, 정답은 1번 이렇게 마무리해 볼게요. 자,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는요. 작년도에는 flexible, 형용사형으로 나오더니 이번에는 flexibility, 이번에는 명사형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계속 많이 봤던 애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deception 하면은 기만, 속임수를 나타내는 표현이었고요. flexibility, 유연성, 유연함이죠. competition,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We are not a team. This is a competition. 경쟁, 경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transparency 하게 되면요. 형용사형, transparent로도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는 원래는 투명함을 나타내요. 투명성. 그러니까 사람이 되게 투명해. 그러다 보니까 숨기는 게 없어요. 솔직함. 이런 의미로도 쓸 수가 있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가 요거는 빈칸 어휘니까 한번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해볼 건데 voters demanded 해서 자, 유권자들은 요구했습니다. 자, 그럼 유권자들이 요구하는 내용 아마 합당한 내용일 거예요. 같이 한번 보죠. There should be greater blank in the election process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선거 과정에 있어서 좀 더 greater한 블라블라가 should be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꼭 있어야 되는 거야. 좋은 거죠. 근데 자, 지금 보시면 so that 이하를 한번 봐서 왜 그래야만 하는지를 볼 건데요. They could see and understand it clearly 하니까 자, 말 그대로 그 선거 과정을 분명하게 단서가 될 수 있는 단어죠. 분명하게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다 이해가 돼야 돼. 누가 보더라도 다 그거를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 이거는 우리가 선거의 공정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선택지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가 투명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우리가 몇 번으로? 4번 이렇게 체킹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봤고요. 6번부터 문법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크게 볼게요.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 요거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뒤에 무조건 완전한 절이 와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선행사 sport를 우리가 연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 단어로 관계부사 where 정도로도 바꿔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in which 다음에 완전한 절이 왔는지 볼 건데 여러분들 사실 predict 하게 되면요. 뭐뭐를 예측하다라는 뜻으로서 타동사로 많이 썼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기억하시죠? 연결사 다음에는 동사가 여러 개 있으면 안 돼. 여기 안에 딸려있는 동사가 하나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본동사라고 하게 되면은 연결해 볼게요. To win and supposedly superior to their opponents, surprisingly loses the contest.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 dash 나온 거 보이시죠? 여기 안에서 주어 하나, 동사 하나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the team에 대한 동사는 바로 얘가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목적어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정리해보죠. 얘는 과거 동사가 아니라 뭐가 되는 것이다? 과거분사 PP가 되는 것이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얘를 꾸며주는 수동의 그런 과거 분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투부정사 할 것으로 예상되어진 팀 아주 좋죠. 투부정사할 것으로 예측되어지는 팀이 그 컨테스트에서 진다.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주어타 동사 목적어 완전한 절 1번 해결, 2번에 수동의 과거 분사가 팀 꾸며주는 거 오케이 됐죠.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전체 주어는 이거였어요. 얘가 전체 주어가 될 것인데 누가 받아라도 전체 동사는 여기 끝에 있네요. is가 되는 거죠. 그러면 뒤에는 보어인 명사절이 나와야 되는 건데 우리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아, 이거는 100번도 넘게 했어요. 자, 우리가 명사절을 이끄는 연결사로 what이 올 수 있다. 의문대명사 무엇이 될 수도 있고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뭐뭐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의문대명사든 관계대명사든 뒤엔 다 같이 무슨 절? 오케이. 불완전한 절이 와줘야 된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과연 왔 다음에 불완전한 절이 왔는지 한번 살펴보아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The superior team may not have perceived their opponents as threatening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뭐 약간 이렇게 좀 더 붙었어. 덕지덕지 좀 살이 붙었지만 anyway 얘가 주어가 되겠고요. may not have perceived 해서 may have pp니까 요거 능동태 타동사 perceive가 되겠고요. 그거에 대한 목적어까지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as ing가 나오면서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시죠? perceive A as B 요 정도로 하셔서 얘는 우리가 as 포함해서 목적보어 몇 형식? 5형식 문항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불완전한 절이 아닌걸? 완전한 절이 왔는데요. 그러면 우리 기억해야 되겠죠? 자, 완전한 절을 이끌면서 명사절 이끄는 접속사 뭐로 바꿔주자? that 해주시고요. 정답은 3번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threatening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출제 교수님이 분사에 목숨 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threaten 하게 되면은 원래는 위협하다라는 뜻으로서 타동사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ing가 붙는 경우하고 뭐 ed가 붙는 경우 의미가 달라지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감정하고 관련된 그런 타동사에서 파생한 현재 분사는 어떤 결과라던가 어떤 팩트 자체가 위협을 주는 거죠. 위협적인. 근데 threatened 하게 되면은 이거는 주체가 보통 사람이 돼요. 나 위협 당했잖아. 나 완전 겁먹었잖아. I was threatened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주어가 superior team이에요. 그래서 그 팀은 자, 보시면 목적어, 목적보호 관계니까 걔네들의 그런 상대방 팀이겠죠. 상대방들이 위협을 준다. 괜찮죠? 상대방들이 위협을 겪는 게 아니라 위협적이라고 인식을 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 정도가 되는 거죠. 인식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To their continued success 하니까 그들의 어떤 연승 행진에 대해서. 그래서 맥락상 구조상 봤었을 때 여기서는 threatening, 현재 분사가 나오는 것은 올바른 구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자, 7번. 이번에는 너무너무 친절하게 왜 이렇게 친절했던 거죠? 실제 교수들이 밑줄까지 쳤어요. 나머지 다 맞으니까 괜히 쓸데없는데 쳐다보지 말고 밑줄만 봐봐. 얘기를 한 거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요. should have pp가 나왔어요. 일단 요거는 우리가 첫 번째 뭐를 봐야 되는 거냐면 이게 과거 시제가 돼야 되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완료 시제 아니고. 두 번째는 의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하지 못한 일에 대한 유감이어서 뭐뭐 했어야만 했는데 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등위 접속사 벗 다음에 was feeling 해가지고 과거 시제로 일단 시제 일치는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볼게요. 오늘 아침에 내가 갔어야만 했는데 하지만 I was feeling a bit ill. 약간 아픔을 좀 느끼고 있었어. 아팠어. 아픈 기분이었어. 이런 뜻이니까 뭐 1번 not bad. 괜찮죠? 자, 2번 보도록 해보죠. As we used to가 나왔어요. 여기서는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 보시면 as, 원급, as 해서 동등비교 구조를 물어보는 표현이었어요. as, 원급, as.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요. 비교 대상이 뭐냐면은 지금 보면 we used to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used to는 조동사로서 과거의 지속적인 상태라던가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는 여기서 시간, 시간을 우리가 비교하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these days, 요즘에는 we do not save as much money 하니까 우리는 as we used to, 우리가 그랬던 것만큼 그만큼의 돈을 저축하지는 않아요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여러 가지 as 원급, as 구조, 그 다음에 시제를 비교하면서 조동사 used to가 들어간 것, 그 다음에 여러분들 money는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many가 아니라 much의 수식을 받는 거, 요런 아주 깨알 같은 요소들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밑줄은 뒤에 있는 부분. 괜찮죠? 3번 보도록 해볼게요. The rescue squad was happy to discover an alive man.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형용사라고 하면요. 요거는 좀 설명 좀 하고 가볼게요.
이거는 우리가 일단은 명사를 보통 많이 꾸며주죠. 형용사가. 예, 앞쪽에서 뒤에는 뭐 명사를 꾸며줘요. 그 다음에 문장 성분에서 보어로 많이 씁니다. 주격보어라던가 오형식에서 목적격보어로 쓰고 있죠. 근데 이 명사 수식하는 케이스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제한적 용법으로 쓰였다라고 하고 이런 경우는 서술적, 풀어서 설명해 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kind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형용사는 이 두 가지 기능이 다 있어. 예를 들자면은 자 일단은 명사 수식해 볼게요. 자, a kind teacher. 한 친절한 선생님. 명사 꾸며주죠. 그 다음에 Heather is kind. 헤더쌤은 친절해. 주격보어로 쓰고 있잖아요. 원래 둘 다 돼야 돼요. 근데 일부 편식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거, 우리 시험에 중요한 건 바로 이렇게 서술적 용례로만 쓰이는 그런 형용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 어떤 특징이냐면 A로 시작하는 그런 특징이 있었어요. 대표 주자가 alive예요. 그래서 alive, alike, 그쵸? akin 이런 애들 기억하고 계시죠? awake.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명사를 꾸며주지 않아요. 여기처럼 man을 꾸며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은 보통 they were alive. 그들은 살아 있었어. 이런 식으로 해서 보호로 쓰는 거지 이렇게 명사 앞에서 꾸며주는 이런 구조는 쓰지 않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제한적으로 굳이 명사를 꾸며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뒤에서 후치 수식을 하는 케이스는 있지만 이렇게 앞에서 뒤에는 명사를 꾸며주진 못한다라는 거죠. 정답은 그래서 어법상 옳지 않은 거 3번 해주시고요. 이런 경우는 살아있는 그런 느낌으로 쓰려면은 living으로 바꿔주시고 우리가 또 자음이 아니니까 자음으로 시작하니까 a living man 이런 식으로 바꿔주셔야 올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4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was looked at. 여기서 관건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look 동사 하게 되면요. 이거 자체로는요. 이거 자동사였어요. 특별히 우리가 또 이 형식의 감각 동사로 많이 썼습니다. You look happy today. 너 오늘 시험 잘 봤구나. 너 행복해 보여. You look 형용사. 이렇게 나왔죠. 근데 여러분들 자동사는 원래 수동태로 전환이 안 돼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look 다음에 특정 전치사가 붙으면서 얘네들이 뭐로 변신? 갑자기 타동사로 변신 쫙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누구누구를 돌보다 look after. 여기 같은 경우 누구누구를 쳐다보다 할 때 look at. 살펴보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얘네들이 타동사가 되면서 뭐로 전환이 가능하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동태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at이 빠져서 나왔다. 이러면 좀 난도가 살짝 올라가죠. 이거는 자동사 룩이기 때문에 수동태 전환이 안 돼요. 그러니까 at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수동태 전환이 됐고요. 뒤에는 이제 행위자까지 적절하게 구현이 된 올바른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7번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잘못 옮긴 건데 우리는 그의 연설에 감동하게 되었다. 여러분들 we were made touching 했어요. 이거 정말 많이 나갔고 엄청 강조했던 구조예요. 뭐냐면은 주어 다음에 분명히 BPP가 나왔는데 문장이 안 끝나고 형용사 내지는 형용사 비스무리한 분사들이 나오더라. 자, 대답해 보죠. 다 같이 몇 형식에 대한 수동태다? 오케이, 5형식에 대한 수동태였어요. 그래서 원래 목적어였던 애가 주어로 빠져나가고 동사가 BPP가 되면서 뒤에 목적보호였던 형용사나 분사가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케이스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여기서 형용사나 분사는 원래 능동태에서는 목적어였던 애를 서술해 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we를 서술해 주는 그런 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touch. 이거는 우리가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우리말이 나왔잖아. 감동을 주다라는 뜻일 때는 감정 타동사로서 쓴 케이스입니다. 조금 전에 앞서서 봤던 문제에서 threaten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터칭은요. 무슨 뜻이냐면 주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제 진짜 또 영화 한 편을 봤거든요. 물론 이렇게 압축한 거, 남들이 좀 해놓은 거 그거 봤어요. 근데 나이를 먹었는지 지금 웬만하면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쓰는 거죠. The movie was touching. 그 영화는 감동을 줘. 이런 식으로 감동을 줬어.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사람이 주체일 때는요. 어떻게 되죠? 나 감동을 먹었잖아. I was touched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원래 5형식 문장의 목적어에 원래 us였죠. 우리가 감동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로 바꿔줘야 될까요? touched 이렇게 바꿔주셔야 올바른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정답 몇 번? 네, 1번. 그러니까 사실 이건 확신의 1번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하면 돼? 일단 다른 거 먼저 풀고 이거는 나중에 와서 다시 한번 보기. 이렇게 해놨으면 훨씬 더 시간이 압축이 되겠죠. 자, 2번 보죠. 비용은 차치하고 그 계획은 훌륭한 것이었다. Apart from its cost, the plan was a good one. 굳이 여기서의 출제 포인트를 잡는다라고 하면요. 여기서 it이 지칭하는 것은 요거는 더 플랜을 지칭하는 거니까 단수형 소유격 it 쓰임 나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그 계획은 훌륭한 계획이었다 했는데 명사 또 플랜을 쓰게 되면 완전 촌스러워. 그래서 영어는 이제 우리가 대명사가 많이 발달이 되어 있죠. 여기서 원이 지칭하는 바는 더 플랜을 지칭하는 건데 이거는 같은 플랜이 아니라 같은 종류의 또 다른 플랜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부정대명사 원을 갖다 썼고요. 이렇게 형용사 소식도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죠. 3번. 그들은 뜨거운 차를 마시는 동안에 일몰을 보았다. They watched the sunset. 자, 일단은 주절이 마무리가 됐고요. while절 너무 많이 했어. 그래서 while 다음에 ing가 나왔다. 자, 이런 경우는요. 여러분들 중간에 뭐가 생략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오케이. 주어하고 비동사가 생략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 부사절이랄지 if절, 조건 부사절이랄지 양보 부사절, 도우절에서는요. 주어하가 전체 앞에 저기죠. 주절의 주어하고 일치하고 동사가 비동사다. 이럴 때는 뭐가 가능하죠? 주어하고 비가 한 번에 생략이 가능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 시제 반영하셔서요. they were 뭐 이 정도가 생략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drinking, 능동이죠. 주체. 그래서 현재 분사 연결한 것 올바른 구조예요. 4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과거 경력 덕분에 그는 그 프로젝트에 적합하였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죠. His past experience 주어, 동사 made, 목적어 힘인데 분사가 나왔다. 일단 몇 형식 가자? 오케이, 5형식 가자. 목적 보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요. 반으로 나눠서 목적어, 목적보호 관계를 보시면 그의 과거의 경험은 만들었다. 그가 그 프로젝트에 맞춰지도록. 그쵸? 맞춰지는 거죠. 수동 관계입니다. 얘네 관계는. 그래서 수동의 과거분사 suited가 적절하게 왔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라도 선생님 5형식이고 1번 사역동사 make니까 호응하는 목적보호로 동사 원형 suit만 오면 안 되나요? 아니죠. 목적어, 목적보호 관계가 수동 관계이기 때문에 suited 이렇게 pp로 써주셔야 올바른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문법까지 잘 마무리가 이루어졌어요. 생활영어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굉장히 그 관용적 표현들도 열심히 하고 특강도 좀 하고 그러기도 했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아까울 정도로 되게 평이한 그런 수준의 문제로 좀 등장을 했네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일단은 오늘 이제 해설 강의를 할 거고요. 제가 또 열심히 작업을 해가지고 아주 상세한 그런 해설 자료들을 다 자료실에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스킵하거나 이런 부분들 또는 여러분들이 막 더 궁금해 이런 부분이었는데 제가 그냥 쓱 넘어갔어. 그러면은 왜 저래? 그러지 마시고 그 해설 강의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짧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해보죠. 자, 9번 같은 경우는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Pardon me, but could you give me a hand please? 했는데 자, 지금 요청하잖아요. 물어봤잖아요.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럼 물어봤으면 일단은 yes or no 대답해 주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뭐 yes, sure 이렇게 해서 일단 대답하는 게 3번 아니면 4번이에요. 그래서 얘가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I'm trying to find a personal department 해서 지금 인사부서를 좀 찾으려고 해요. I have an appointment 해서 뭐 10시에 약속이 돼 있거든요.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 들어갈 만한 좋은 내용. 일단 제가 말했지만 대답은 해야죠. 그래서 이제 3번 보시면은 Yes, I could use some help around here 해서 내가 약간의 그런 도움을 이용할 수도 있겠네요. 지가 말하고 지가.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쵸? 그것보다는 도움을 좀 줄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Sure, sure. Can I help you with anything? 뭔가 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정답은 그래서 우리가 몇 번으로? 4번으로 마무리 콕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으로 넘어가 보죠. You were the last one who left the office, weren't you? 했는데 너 사무실 떠났던 마지막 사람이지? 그치? Yes. Is there any problem? 문제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A가 I found the office lights and air conditioners on this morning. 자, 어제 떠났어. 밤에 떠났겠죠. 저녁이나. 근데 아침에 와서 봤더니 다 켜져 있는 거예요. 전등, 에어컨 이렇게 되는 거죠. 혹시라도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하다가 이런 실수를 저질렀어.
그 다음날 일찍 오면 돼요. 그죠? 아주 제일 일찍 와서 잘 정리하면 되지. Really? Oh no. 근데 얘는 몰랐던 거죠. Oh no. Maybe I forgot to turn them off last night 해서 꺼야 될 거를 좀 잊었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probably they were on all night 해서 지금 뒤끝이 있어요. 밤새 켜져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되면 일단은 죽고 시작하는 거예요. Sorry.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런 정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걱정 마세요. 이러면 안 돼요. 제대로 된 사회생활 안 됩니다. That's right. 그게 맞아요. 뭐가? I'm sorry. 이거 좋죠. 자, 그 다음에 4번 잠깐 볼게요. Too bad. 너무나 안 됐네요. 너는 지쳤으면 틀림없어요. 이러시면 안 되고 정답은 우리가 몇 번으로 좀 더 조심할게요. More careful from now on. 지금부터. 이게 가장 적합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시험지 페이지가 넘어가죠. 자,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두 사람의 대화 중 자연스럽지 않은 것 했는데 오늘은 정답만 잠깐 보고 가볼게요. 이거는 출제 포인트가 있는데 자, 3번이 정답이거든요. 같이 볼게요. Anna, is that you? Long time no see. How long has it been?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보니까 A하고 B는 엄청 오랜만에 만난 사이인 거예요. 아, 너무 오랜만이다 했는데 여기서 이 how long을요. 약간 시간이 걸렸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how has it been 해서 이거는 우리가 안부의 그런 대체되는 표현이죠. How are you 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지내? I'm fine. It couldn't be better.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이 나와줘야 되는 건데 요거를 how long을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걸려요? 얼마나 오랫동안 시간을 잡아먹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나쁘지 않아 보이는 거죠. It took me about an hour and a half by car 하니까 차로 1시간 반 정도 걸렸어.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대답이 나오려면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How long did it take to get here? 뭔지 알겠죠? 야, 여기 도착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어? 그거지. How long has it been은 이거는 안부를 물어보는 문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예, 그 다음에 시나리오는 아까 말한 것처럼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독해로 넘어갈 텐데요. 질문이 좀 있으면은 답변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영어 문법은 싹 다 버렸습니다. 이렇게 나오셨어요. 아,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올리셨지만 바라는 마음 뭐냐면은 부디 나머지는 다 맞으셔가지고 좀 합격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파이팅! 네, 해주시고 자, 독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걸맨이라고 해서 이 사람 이제 심리학 EQ 분야에서는 되게 전문가세요. 근데 이제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한번 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포인트를 좀 잘 보도록 해보죠. 여러분들 일단은 앞쪽에서는 핵심어를 먼저 잡아내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 알겠지만 흐름이 완전히 뒤집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핵심 내용이 앞쪽에 몰려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잘 체킹해서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Well-known author Daniel Goleman has dedicated his life to the science of human relationships. 그럼 여러분들 이 첫 문장에서 이 사람이 헌신한 분야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인간관계학이에요. 인간관계. 핵심어가 일단은 죄송합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쵸? 예, 인간관계. 자, 그 다음 것도 한번 계속 이어가 볼게요. In his book 해서 책에서 이제 좀 나옵니다. He discusses research from neurosociology 했는데 일단은 뭐 이렇게 신경사회학으로부터 나온 그런 결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중요한 건 이거죠. Explain. 설명하려고 요구한 거예요. 뭐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 거죠. How sociable our brains are.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2차적으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뇌가 얼마나 사교적인가. 뇌. 그 다음에 사교적, 사회적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인간관계, 뇌, 사교적 일단 바로 보시면 나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according to Goleman, we are drawn to other people's brains인데 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뇌로 이제 끌리게 된대요. Whenever we engage with another
person 했는데 언제나 우리가 또 다른 그런 사람과 이렇게 약간 연결이 될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내용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요거는 크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앞에 있었던 요거에 대한 세부 어떤 묘사예요. 여기 보시면은 meaningful, 의미 있는 connectivity, 연결 뭐 이런 것들이 나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인간관계 그다음 sociable brain 이런 것들하고 다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지금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아주고 있는데 이 부분만 좀 보태서 보도록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오스트레일리아의 어떤 그런 survey, 조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More than 80% of those surveyed 했는데 자, 설문조사를 받은 그런 사람들의 80% 이상이 뭐라고 믿냐면 일단은 이렇게는 믿어요. 우리 사회가 is becoming a lonelier place 하니까 점점 더 외로운 사회가 돼가고 있어요. 1인 가구, 혼자서 하고, 히키코모리, 뭐 점점 이런 건데 중요한 건 마지막에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아요. 하지만 our brains crave human interaction에서 이런 어떤 인간의 상호작용 요거 인간관계죠. 인간의 상호작용을 갈망한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되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런 핵심 워드를 통해서 정답은 우리가 몇 번으로 sociable brains가 정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사회적인 뇌, 사교적인 뇌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자, 주제문 찾는 건데 여러분 주제문 굉장히 전형적인 패턴으로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뭔가 얘기가 나오는데 한 문장 던져놓고 여기 보시면 중간에 그러나 한번 살짝 꺾여요. 그렇게 한 다음에 지금 이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예시가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예시 이유는 주제문 찾기니까 읽을 거야, 안 읽을 거야? 일단 스킵하시는 거예요. 앞쪽에서 최대한 우리가 집중하셔서 정답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해보죠. Certainly, some people are born with advantages 이렇게 나는데 자, 어떤 사람들, 모두는 아니에요. 모두는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런 장점을 가지고 태어난대요. 장점이라던가 혜택. 그렇죠? 장점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example gratia. 자, for example에 대한 라틴어 표현인데 그냥 많이 씁니다. 자, 예를 들자면 jockeys를 위해서는 jockey 하게 되면 그 말 타는 분들, 기수라는 표현 쓰나요? 그렇죠? 기수들을 위해서는 어떤 신체 사이즈. 기수분들은요. 되게 헤비하면 안 될걸요? 그쵸? 그런 어떤 신체 사이즈. High for basketball players and ear for music for musicians에서 듣는 게 있어야 돼. 음악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yet 바로 들어가요. 흐름 꺾입니다. 그럼 이제 다른 쪽으로 핵심어가 나올 건데요. Only dedication to mindful, deliberate practice over many years 이렇게 났는데 자, 보시면 헌신이야. 헌신. 근데 뭐에 대한 어떤 몰입과 헌신이냐면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신중한 연습이라는 거죠. 굉장히 신중하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one day, two day 하시면 안 되고요. over many years 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렇게 이제 몰입을 하게 되면요. 여기 보이시죠? 그러한 장점들은 뭐가 되는 것이다? 그게 재능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얘가 재능이 돼버려. 탤런트가 되는 거야. 그리고 and those talents into success에서 그러한 재능들이 모여서 뭐로 가는 것이다? 성공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이게 지금 전체 주제예요. 그래서 through the same kind of dedicated practice에서 practice 다시 언급하면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people who are not born with such advantages 있는데 자,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can develop talent. 탤런트를 발전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자, 어떤 탤런트냐? Nature put a little farther from their reach 했는데 자연이 자, 보시면은 약간 그들로부터는 좀 멀리 떨어져 있게 한 그런 재능들을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냐면은 선생님 저는요. 완전 노베. 영어 완전 유전자 DNA 없어요. 이러신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신중하게 연습하는 데 몰두를 하다 보면은 재능이 생기고 그 재능을 통해서 영어를 잘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 전체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에 나와 있는 for example은 읽을 필요조차도 없는 문제였어요. 정답 바로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1번.
자, 보시면은 일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가지고 있는 재능들. 아니에요. 그 다음에 importance of a constant effort to cultivate talent인데 핵심을 일단 들어갔죠. cultivate, 아까 제가 raise 동의어로 썼던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재능을 육성하기 위한 끊임없는 일관적인 노력의 중요성, 계속해서 practice, 그게 constant effort, 그 다음에 talent, 이거 우리가 develop talent 기억하시죠? 정답은 몇 번으로? 네, 2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긍정 모두의 지문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shy한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부정적인 쪽으로 포커스가 맞출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강점과 약점, 장점과 약점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이것도 아니죠. 정답은 2번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지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요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굳이 따지자면 약간 생물학, 그쵸? 그래서 symbiosis, 공생관계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그 parasite라는 표현 알고 계시죠? 예, 우리 다 알아요. parasite 이제는 기생충. 그 다음에 이제 기생충이 거기 딱 둥지를 틀고 이렇게 있는 데가 뭐가 되는 거죠? 예, 숙주라는 표현을 쓰는데 숙주가 이제 호스트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런 애들의 뭐 특별한 의미, 뭐 집주인 말고 이런 뜻을 모른다라고 할지라도 내용을 보다가 보면 사실 요지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으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보니까 닥터가 나왔고 뭐 컬리스트 동료들이 나왔는데요. 자, 우연하게 발견했어. by chance. 우연스럽게 발견했는데 일단 바이러스가 등장합니다. 예. Virus increased resistance to drought on a plant 이렇게 나는데 어떤 그 한 식물에서 하나의 바이러스가 가뭄, 메마른 거죠. 가뭄에 대해서 내성을 증가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내성이 생겼다? 보통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약도 더 세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엔티바이오틱스 같은 거, 항생제 같은 거. 그쵸?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바이러스, 무조건 안 좋은 거 그런 느낌인지는 조금 더 보셔야 돼요. 일단 중요한 건 바이러스가 내성을 좀 늘리더라. 근데 that is widely used in botanical experiments 했는데 보통 이제 보니까 또 많은 그런 식물, 그런 실험들 속에서 이용이 되어지는 그런 실험이었어요. 그런 식물이었어요. 자, therefore the experiment with a related virus 했는데 자, 이렇게 연관된 그런 바이러스죠. 이 연관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조금 더 심도 높은 그런 실험들은 show that. 어쨌든 실험 결과는 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대입학 문제 주제, 제목, 요지 같은 경우는 수많은 실험, 설문, 뭐 연구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결과가 중요하죠. That was true of 15 other plant species인데 요 한 식물에 대해서 한 건데 다른 관련된 바이러스에 대한 실험들이 뭐를 보여줬냐면 지금 보니까 15개의 다른 식물종에 대해서도 내성이 똑같이 생겼더라. 이해가 되셨죠? 이 바이러스가 이런 내성을 발전시켰더라. 자, 그래서 이 Dr. Rosling이라는 사람이 is now doing experiment to study another type of virus인데 또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를 지금 연구하고 있다는 거죠. 연구하기 위한 그런 실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유형의 바이러스냐면 increases heat tolerance in a range of plants 하니까 자, 지금 보니까 이번에는 아까는 drought라고 했죠. 예, 열에 대한 어떤 그런 인내. 다시 말해 이건 우리가 내성인 거죠. 열에 대한 그런 내성을 늘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식물에서 발견한 내용을 다른 그런 식물 종에게도 한번 활용해 보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She hopes to extend her research to have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advantages that different sorts of viruses give to their host. 이렇게 났는데, 자, 지금 그 연구, 닥터는요, 뭐를 바라고 있냐면, 그녀의 연구를 확대할 것을 바라고 있어요. 근데 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자, deeper understanding, 좀 더 심도 높은 그런 이해를 얻기 위한. 근데 뭐에 대한 각기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들이 걔네들의 숙주에게 제공하는 장점들에 대한 이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했지만 호스트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숙주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여기서 바이러스를 했죠. 바이러스가 있는데 우리가 바이러스는 언제나 네거티브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이 사람이 찾아내고자 하는 거 뭐냐면 바이러스가 호스트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미치는 요거를 이해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데 symbiosis 이 단어는 알고 계셔야 되는 단어죠. 공생이란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공생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도와줄 것이다. 어떤 그런 견해들을 지지하는데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viruses demonstrate self-sufficiency of biological beings 했는데 이게 지금 자족이란 뜻이죠. 스스로 이제 막 다 이렇게 충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바이러스가 혼자 잘났어? 그게 아니라 바이러스가 나쁜 게 아니라 숙주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건 아니죠. Biologists should do everything to keep plants virus free인데 지금 바이러스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들이 바이러스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 아니죠.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오히려 장점. 자,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공생의 원칙은, 원리는 cannot be applied to infected plants 하니까 어떤 그런 감염된 식물에는 적용이 될 수 없다. 이런 내용 아니었고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바이러스들은 때때로는 걔네들의 호스트, 숙주들을 좋게 해준다라는 거죠. rather than harming them 해서 걔네들에게 피해를 끼치기보다는 오히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존의 관점은 나쁜 거일 수 있다는 건데 오히려 좋을 수 있다. 정답은 4번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15번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15번은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찾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순서대로, 선택지 순서대로 그대로 지문에서도 활용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정답을 바로 찾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었죠. 단풍나무 시럽을 만들기 위해 기계로 수액통을 수거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마지막에 보시면 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collect the bucket. 자, 버킷을 수거를 하는데 by hand. 기계가 아니라 손수한다. 손으로 한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일치하지 않는 것은 4번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관성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사실 일관성 문제에서 보통 주요 단서들이라고 하면은 연결어, 그 다음에 지칭어, 가장 최악의 경우는 전후 맥락에 대한 추론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런 추론이 있으면 좋겠지만 추론을 굳이 여러분들이 막 동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어떤 단서들 분명하게 제시가 된 문제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특별히 보시면 알겠지만 그 같은 일관성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 유형별로 우리가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이 다른데 흐름상 어색한 문장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네, 1번 이전까지 여기에서 어떤 핵심어라던가 흐름을 일단 1차적으로 파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쭉쭉 이어가면서 급격하게 주어가 내지는 타픽의 변화가 발생하는 점이 있다. 특별히 주어가 달라지면은 거의 걔가 정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그런 부분을 유의하면서 빠르게 보도록 해보죠. I once took a course in short story writing. 자, 단편소설 쓰기 그런 과정에 등록을 했고요. During the course, a renowned editor of a leading magazine talked to our class에서 자, 강사가 보니까 굉장히 저명한 에디터예요, 잡지에. 그래서 우리 클래스에 와서 말을 했죠. He said.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he가 지칭하는 바는 앞에 있었던 이 a renowned editor 지칭하는 표현이죠. 그는 말했다. 말한다라고 했으니까 말한 내용이 나옵니다. He could pick up any one of the dozens of stories that came to his desk every day. 자, 매일매일 그의 책상에 오는 수십 개의 그런 소설들 중에 하나를 딱 어떤 소설이든 딱 집어들어요. 그리고 after reading 좀 그거를 또 읽어보죠. 읽어본 후에 a few paragraphs 했는데 자, 지금 보시면 그 몇 paragraph 몇 줄 정도를 읽어보고 나면은 he could feel. 자, 그는 느낌이 온다는 거죠. 느낌적인 느낌. 뭐가? Whether or not the author liked the people 하니까 그 저자가, 그 작가가 사람들을 좋아하는가, 좋아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 에디터가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람을 좋아하나?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나? 누가? 저자가 좋아하나? 그거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인 거죠. 그 다음에 인용문으로 들어갔는데요. 계속해서 he said가 나왔어요. 그러면 관련된 내용인지 볼게요. If the author doesn't like people, like 그대로 활용했네요. 만약에 그 저자가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people won't like his or her stories 해서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작가가 사람들을 좋아해야지 그게 글에 묻어 나오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그 책을 읽는 사람들도 작가를 좋아한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자, 3번 볼게요. The editor kept stressing the importance of being interested in people during his talk on fiction writing 했는데 자, 그 에디터는요. keep ing 계속해서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근데 뭐에 대해서 강조했냐면은 being interested in people이에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되셨죠? 예, 그의 강연 동안에. 자, 근데 3번까지 왔는데 갑자기 Thurston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주어가 확 바뀌었어. 진짜 확. 그러면서 이 사람의 심지어 직업이 뭐 평론가도 뭐도 아니야. 소설가도 아니라 매지션이에요. 마술사? 벌써 틀렸죠. 그러니까 마술사가 한 얘기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그가 무대에 오를 때마다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을 한다잖아요. 내가 성공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다. 갑자기?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몇 번으로? 4번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해보죠. 자, 17번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글의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등장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순서가 나올 때는 여러분들 이제 여기도 되게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한데 일단은 뭐를 보자라고 했죠? 예, A 단락의 초반부, B 단락의 초반부, C 단락의 초반부를 좀 봐주시면서 나름대로 여기서 단서를 잡아보는 거죠. 지칭어라던가 연결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시는 건데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런 단서들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한 화면에 마침 또 잘 나왔는데 일단은 however가 되게 중요하죠. 그러나 찍고 좀 더 최근에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나 찍고 좀 더 최근에는 이렇게 되었단다 라고 하면은 이 이전에는 적어도 뭐가 최근 말고 좀 과거. 근데 우리 눈을 딱 사로잡는 게 뭐냐면 B번에 in 2014 해서 2014 지금은 바야흐로 2023년이니까 명확하게 과거 시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런 단서만 놓고 보더라도 A, B 순서로 올 수는 없어. 그쵸? 그래서 B, A로 가야지 A, B로 오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A, B 순서로 나와 있는 1번이랄지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C, A, B, A, B 순서로 나왔죠. 얘네들은 무조건 정답에서 배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 땡큐 하잖아. 바로 뭐로 가? B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처음에는 A, B, C 세 개 중에서 골라야 되네. 쫄리네. 이랬지만 요거만 딱 봤는데 벌써 B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되게 좋죠. 그럼 우리가 B 이유만 보면 돼요. 근데 자 C번에도 지칭어가 나는데 this shift 나온 거 보이시죠? 이러한 변화, 이동. 그럼 그 전에 뭐가 나와야 돼? 이동을 했거나 바뀌었거나 그런 내용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이 A의 끝에 B의 끝에 A의 끝에 있는지를 살펴봐 주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주어진 글은 한번 읽어보고 가보도록 해봅시다. 자 처음부터 과거 얘기가 나와요. 예.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느낌이죠. Every conversation about artificial intelligence, AI죠. 인공지능에 대한 모든 conversation은요, 대화는 seem to end with an apocalyptic prediction 했는데, 자, apocalyptic 하게 되면요, 이건 우리가 종말론적인 이런 뜻이죠. 그래서 굉장히 종말론적인 그런 예측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그 막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AI들이 막 우리를 지배하고 심지어 뭐 원숭이가 우리 지배하고 막 이러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AI에 대해서 뭔가 이제 네거티브한 그런 느낌으로 시작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볼 것도 없어. 우리 B번으로 가기로 했잖아요. 자, 그럼 볼게요. 2014년도에 an expert and the field sad 했는데, 자, 그 분야의 전문가가 뭐라고 말했냐면 AI로, 그죠? AI로 we're summoning the demon 해서 이거 과거 얘기야. 그러니까 악령을 막 소환하는 거죠. 예. While a Nobel Prize winning physicist. 자, 근데 반면에 노벨상 수상 그런 물리학자는 또 뭐라고 말했냐면 AI could spell the end of the human race 하니까 또 이 AI는 인류의 종말. 예, 이걸 또 이렇게 불러낼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부창부수 하셨네요. 예, 네거티브하게. 그렇죠? 그래서 되게 부정적으로 갔는데 중요한 거는 사실 여기서 이게 디스 시프트에 대한 내용이 전혀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뭔가 바뀐 게 안 나왔어. 그래서 우리 여기 가는 거죠. 그러나 찍고 좀 더 최근에는 things have begun to change. to 더하기 동사 원형으로 나왔지만 change가 뭐로 가는 것이다? 네, this shift로 이동하는 거네요. 그래서 어떤 그런 변화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AI has gone from being a scary black box. AI라는 것이 뭔가 무서운 블랙박스인 존재로부터 something people can use. 자, 사람들이 좀 써먹을 수 있는 그 무언가로 갔다라는 거죠. 다양한 그런 용도의 그런 사례들을 위해서 이렇게 바뀐 거야. 뭔가 사람들이 써먹을 수 있는 대상으로.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런 변화, 이동은 자, 뭐 때문이냐? 이러한 기술들이 are finally being explored at scale 해서 자, 보시면 산업, 특별히 어떤 market opportunities 이런 것들을 위한 그런 규모로 우리가
탐구가 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AI에 대해서 낙관론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B, A, C 하셔서 2번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8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있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요, 이 제시된 문장에서의 단서가 몹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자, 볼게요. yet, 그러나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하고 약간 반대되는 그런 느낌, 그런 흐름을 좀 잘 정리해 주시고요. such self-assessment인데 이게 바로 지칭어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자아평가에 대한 요구. 그럼 여러분들 그 이전에는요, 여기 이게 얘라고 생각하면은 그 이전에는 뭐가 나왔을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평가에 대한 요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을 한번 평가해 보시죠. 너를 한번 판단을 해봐. 이게 나와줘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내용 볼게요.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들이 are pervasive. 자, 이번에는 어휘 문제에서 나왔던 단어가 여기서 나왔죠. 굉장히 만연해 있다라는 거죠. 침투해 있다라는 거죠. 어디에? 자, 사람들의 어떤 그런 career, 일, 경력 이런 것들의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이전에는 자아평가에 대한 사람들의 요청 그런 내용이 좀 나와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이후에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직업 전반에 걸쳐서 스며들었다, 퍼져 있다라고 했으니까 뒤에는 이런 자아평가가 지금 보시면 어디에 사람들의 직업이라던가 경력 이런 부분들에 퍼져 있는 구체적인 사례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The fiscal quarter just ended 했는데, 자, fiscal quarter 하게 되면은, 우리가 쿼터 하면 4분의 1이죠. 분기. 그래서 회계 분기가 막 끝났어요. Your boss comes by to ask you how well you performed in terms of sales this quarter. 이렇게 났는데, 자, 여러분들의 사장이 이제 와요. 근데 뭐 하려고 오냐면은 물어보네. 예, 여기 일단은 물어보는 게 나아요. 자, 여러분들에게 how well you performed.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실적을 냈는가. 뭐하고 관련해서? 판매하고 관련해서 this quarter, 이번 분기에. How do you describe your performance 했는데,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런 실적을 어떻게 묘사할래요? Excellent, good, terrible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일단은 넘어가 보도록 해보죠. Like when someone asks you about an objective performance metric 했는데, 자, 여러분들 뭐하고 다르게, 자,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뭐에 대해서 객관적인 실적 수치, 객관적인 실적에 대한 어떤 그런 수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때와는 다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또 이지 또 나왔죠. Example gratia. 자, 예를 들자면 How many dollars in sales you brought in this quarter 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달러를 벌어들였는가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하고는 다르게 How to subjectively describe your performance 했는데, 자, 주관적으로가 나왔어요. 이건 객관적인 거고 주관적으로 여러분들의 실적을 묘사하는 방법 이거는 자주 종종 보시면은 불명확하다라는 거예요. 그쵸? 예, 보시면 주관적인 거는 사실 명확하진 않잖아요. So there is no right answer 해서 자, 제대로 된 그런 대답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흐름이 쭉 잘 이어왔는데, 자, 지금 보도록 해보죠. You are asked to subjectively describe your one performance in school applications, in job applications, in interviews, performance reviews, blah blah 이렇게 나는데, 여러분들 이런 애들이 지금 사실 어떤 애랑 많이 연결이 되어 있죠? 오케이. 제시 문장에 봤었을 때 throughout one's career 이거하고 연결된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학교, 직업, 그쵸? interview, performance review 이런 것들. 실적 평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제시된 문장에서의 one's career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 여기 보시면은 예, 한번 주관적으로 평가해봐. 요청이 있었던 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such self-assessment에 대한 요구 그런 것들이 나온 부분이 아까 2번 앞에. 그 다음에 커리어 전반적으로 스며들었다, 퍼져 있다라고 했는데 커리어 전반적으로 스며든 부분에 대한 내용이 뭐가 되는 거죠? 2번 이후에 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는 다음 화면 잠깐 볼게요. How you describe your performance인데,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실적을 묘사하는 방식은 is what we call, 소위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self-promotion, 예, 자기 홍보의 어떤 그런 레벨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자기 홍보가 바로 여기로 들어가 있죠. sorry. 얘가 여기로 바로 연결돼서 뒤에 좀 서술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정답은 앞쪽에서 우리가 몇 번으로? 네, 2번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8번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마지막 두 문항이 남아있네요. 19번 어휘추론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19번 같은 경우는 연결어 정도로 우리가 또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번에 paradoxically 하면 역설적으로, fortunately 하면은 다행스럽게, neutrally 하면은 중립적으로, 그 다음에 creatively 하면은 창의적으로. 뭐 사실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앞에 이제 내용을 잘 파악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면서 however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however를 이렇게 앞으로 빼시면 되죠. 그러나 블라블라하게도 이러한 블라블라는 뭐뭐하단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참고로 살짝 들여다봤더니 make anxiety worse에서 핵심어가 뭔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worse, 배대 비교급이죠. negative하게 서술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앞쪽에서부터 한번 핵심어, 1차적인 흐름 이런 것들이 계속 쭉 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면서 진행을 한번 해보죠. We live in the age of anxiety. 네, 핵심어가 anxiety네요. 예, 불안. 그렇죠? 우리는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다. 사실 우리 너무 불안했잖아요. 그동안. 뭐 어떤 분들은 1년이 불안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 이상이었을 수도 있고 정말 우리가 불안한 가운데 굉장히 학습을 이어왔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불안이라는 것이 되게 안 좋은 그런 요소이기도 하지만 또 이제 이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어떻게 할 수 있었었죠? 예, 스스로를 계속 채찍질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거예요. 또 갑자기 또 약간 울컥하는 마음이 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저는 마무리하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해설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꼭 다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보도록 해보죠. 불안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Because being anxious 했는데 자,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이 can be an uncomfortable and scary experience에서 자, 여기 보시면은 부정적인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불편하면서도 무서운 experience, 경험이 될 수 있으므로 we're resort to 하면은 의존하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런 어떤 전략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하는 전략, 무의식적으로 하는 전략들에 의존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전략들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Help reduce anxiety in the moment인데 그 순간에는 그 불안감을 좀 줄이는 거, 감소시키는 게 도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내가 좀 위안이 돼. 거기에 이제 나온 게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거잖아. Watching a movie or TV show, eating, video game playing, and overworking 이렇게 되는 건데 뭔가 이런 거 하면서 좀 있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 뭐 할 거예요? 먹어야지. 늘어지게 자야지. 예. 또 재미난 거 봐야죠. 그렇죠? 자, 게다가 더욱이 이런 흐름이죠. 자, smartphones also provide distraction any time of the day or night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는 일시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불안감을 떨쳐내기 위한 전략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distraction이 났는데 이 단어는 제가 이제 나올 때마다 설명을 드리는 건데 원래는 주의 산만이에요. 주의 산만. 그러니까 집중을 안 하고 약간 이렇게 산만하게 하는 거, 나쁜 뜻으로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멍 때리기. 가끔씩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분 전환, 그런 의미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기분 전환에 어떤 그런 기능을 하죠. 그 다음 볼게요. Psychological research has shown that. 자, 근데 이 심리 연구죠. 예, 심리 연구는 뭐를 보여줬느냐? Distractions 나왔어요. 이렇게 뭔가 기분을 전환하는 거. 이런 것들이 serve as common anxiety avoidance strategy 해서 아주 흔한 불안감 피해 전략으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각종 매체 이런 것들을 하는 이런 어떤 기분 전환의 요소들 이런 것들이 어쨌든 간에 불안을 피할 수 있는, 회피할 수 있는 전략이 된다라고 해서 불안 회피 전략으로서 되게 좋은 거 예, 긍정적으로 서술이 됐어요. 근데 그러나잖아. 그럼 뒤에는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avoidance strategies, 불안 회피 전략들은 make anxiety, 불안감을 결국은 장기적으로 결국에는 더 악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약간 회피 전략으로서의 기능을 해. 근데 역설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안 좋다? 되셨죠? 정답은 그래서 우리가 몇 번으로? 1번 paradoxically, 역설적으로 요거를 정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1번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자, 2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밑줄친 부분 같은 경우가 지금 보니까 지금 중간 부분에 있어요. 근데 이 중간 부분에 있을 때는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좀 가장 애매한 케이스인데 앞쪽도 읽으셔야 되겠고 뒤도 읽어야 되는 경우의 수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근거가 굉장히 명확한 그런 지문들 위주로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근거가 되게 뒤에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말만 바꿔서 우리가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해볼게요. How many different ways do you get information 했는데 자, 여러분들은 얼마나 다른 그런 방식으로 정보를 얻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Some people might have 6 different kinds of communications to answer 이렇게 났는데 자 대답으로 한 6개의 다른 종류의 이런 어떤 communications, communication은 우리가 통신수단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6개가 쭉 나열되어 있어요. 열심히 읽지 마세요. 대충 보고 아 저런 거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Each of this is a type of inbox인데 자 근데 이런 애들이 각각이 일종의 인박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인박스 너무 익숙한 표현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메일함이라고 하잖아. 워낙에 이제 전자메일 많이 쓰시니까 감히 인박스인데 원래는 이게 뭐냐면은 그 미결 서류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수기로 하던 그런 시절에는 이렇게 다 이제 약간 결정이 된 거, 빵빵 찍은 거 하고 아직 미결된 그런 박스들 있잖아요. 그게 인박스예요. 어쨌든 근데 느낌이 뭔지는 알겠죠? 예, 그래서 인박스, 일종의 인박스인데 그리고 it must be processed인데 must 들어갔어요. 처리가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거죠. 뭐냐? 굉장히 어떤 지속적인 끊임없는 어떤 하나의 어떤 기반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끊임없이 처리가 돼야 돼요. It's an endless process인데 자 끊임없는 그런 과정이에요. 하지만 한번 꺾이네요. It doesn't have to be exhausting or stressful 이렇게 나는데 여기만 딱 보면 아 끊임없다고 endless하다고 아 지쳐 벌써 이런 느낌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것은 굉장히 지치게 만드는 혹은 스트레스를 받게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방법이 있나 보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Getting your information management down to a more manageable level and into a productive zone starts by blah blah 있는데 이 문장 전체 주어가 동명사 주어예요. 그 다음에 starts 여기가 동사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by 행위죠. 뭐뭐 함으로써 방법을 나타내는 동명사 구 내지는 명사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같이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의 정보 관리를 down 어느 정도까지 줄임으로써 자 볼게요. 어느 정도 좀 더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도록 하는 것. 그리고 into a productive zone 하니까 약간 생산적인 그런 범위로 줄이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핵심어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정보 관리를 다운시키는 거. 그거는 시작을 하는 거야. 뭐 함으로써. 아직은 몰라. 그러니까 핵심 내용이 뭔지는 알겠어. 우리가 정보가 너무 많고 처리해야 될 일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걸 이제 다운시키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every place you have to go to check your messages or to read your incoming information is an inbox 이렇게 났는데 자 모든 장소예요. 모든 그런 부분인데 어떤 모든 부분이냐 자 볼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체크하러 가야만 하는 그런 모든 장소 혹은 to read your incoming information. 자, 유입되는 정보를 읽어야만 하는 그런 모든 장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대표적으로 이메일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내지는 우리 단톡방 같은 거, 어떤 뭐 이렇게 공지사항 같은 거 막 올라올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인박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 더비더비 구조로 나왔습니다. The more you have. 여러분들이 더 많이 가지게 되면 가지게 될수록 the harder it is to manage everything. 해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은 힘들다. 이거 똑같은 내용이잖아, 앞쪽에.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왔죠? Cut
The number of inboxes you have down to blah blah 했는데 뒤에 내용은 아니더라도 일단 뭐가 되는 거죠? 인박스의 개수를 줄여라. 인박스의 개수를 줄임으로써 이게 바로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setting several goals at once 했는데 한 번에 여러 개의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멀티태스커 이거 안 돼요. 자, 2번 immersing yourself in incoming information인데 여러분 자신을 유입되는 그런 정보에 몰입을 시킴으로써 막 정보에 막 열심히 몰입해 그거 아니야. 개수 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minimizing, 처음부터 마음에 드는 단어가 등장을 했죠. The number of inboxes you have 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만 바꿔서 핵심어 인박스 넣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박스의 개수를 줄임으로써 정답은 3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고요. 4번 choosing information 했는데 우리가 정보 선택하는 거 이런 내용들은 나오지 않았었어요. 정답은 그래서 3번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이렇게 해서 2023년 지방직 영어 비책형 문제 해설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어요. Worrying often gives a small thing a big shadow. 여러분들 지금 되게 많이 잘 보신 분이든 원치 않는 결과를 집어든 분이든 많이 불안하고 불편하신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미 모든 시험은 끝났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시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좀 더 이렇게 활기찬 미래, 좋은 미래 이런 것들을 좀 그림을 그리시면서 오늘 하루를 좀 잘 마무리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해설 강의하고 함께한 모든 수험생들에게 꼭 합격의 기쁨이 있기를 좀 바라고요. 이것으로 지방직 라이브 해설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합격을 원한다면 해더진 영어 에듀윌은 합격이다.